집착이 나를 구했고 당신도 구할 것이다. 그랜트 카돈, 집착의 법칙.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다. 내게 자부심을 갖고 싶었다. 상담사가 한 말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일으킨 모든 문제를 깨끗이 청산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에 대해 적기 시작하자 이루고 싶은 온갖 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계속 적었다. 언젠가는 책을 쓰겠다는 열망과 괴물급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목표를 적었다. 남편과 아버지가 되겠다는 포부를 적었다. 내 집착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다. 집착은 재능이다. 살아오면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집착을 부정할 때 문제가 생겼다. 놀라운 삶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부정할 때마다 일탈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집착 자체는 어떤 결점이나 성격 결함이 아니다. 집착은 재능이다. 다음에 누가 집착을 병이나 문제, 일타령이라는 식으로 치부하면 이렇게 말하라. 전혀 힘들지 않아. 집착은 내 재능이야. 집착은 당신이 꿈꾸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집착해야 할 대상을 결코 알아내지 못한다. 왜일까? 집착을 버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러지 마라. 집착할 대상을 찾아라. 그것이 무엇인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뭔가를 향한 욕구, 충동,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다. 집착은 평균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라. 집착의 방향을 바꿔라. 집착은 내 삶을 구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두를 지원하고 도움을 줄 충분한 역량을 키우려면 집착이 필요하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계속 찾아내라. 나는 내 잠재력을 늘 과소평가했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고 스스로 정당화할 때마다 나는 불행해졌다. 짜증나고 지겹고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심지어 화가 났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할 때다. 대비하라. 어떤 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괴짜, 별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진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면서 행복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고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중산층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나머지 80%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낫다는 생각이 매수된다. 하지만 어째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생기지 않는지, 여가를 즐길 돈이 왜 남아있지 않는지 당혹스러워한다. 평균에 안주하라는 조언이 너무 많다. 친구나 가족, 직원, 동료를 비롯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천천히 해.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쉬엄쉬엄 해. 감사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은 너보다 형편이 어려워. 인생은 짧아. 그들은 집착이 해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락함, 평범함, 의욕과 목적이 없는 태도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책을 쓰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어머니, 자신의 사업을 일구겠다는 꿈을 저버린 교사, 예술가가 되고 싶은 열망을 포기한 사업가를 생각해보라. 이들 모두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위험 무릅쓰기를 거부했다. 기억하라.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도울 생각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포기한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뿐이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돕지도 않는다. 뭔가를 왜 이루고 싶은지 이유를 알아야 그 일을 해내는데 온전히 집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전념할 가치가 있는 집착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날마다 어느 시점에서든 항상 목적과 집착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목표를 적어야 한다. 날마다 목표 적기는 초점을 유지하고 다시 전념하고 리부팅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진정한 목적에 계속 집착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일에 집착해야 한다. 나는 중독 치료센터에서 나온 날 밤에 목표를 적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때 이후 매일 목표를 적는다. 밤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리고 우울하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마다 목표를 적는다.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으면 내 잠재의식은 이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매일 목표를 적어라. 이 훈련을 활용해 당신이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생각하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려면 그것을 적어라. 영화배우 짐 캐리는 수중에 $10도 없었을 때 종이에 $1,000,000짜리 수표를 적어두었다.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열정적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몰입하고 올인하고 전념하고 끈질기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이런 특성들을 마트에 가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가는지 알면 근사한 기분이 든다. 목표로 하는 일을 성취하면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 보라.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것이다. 어떤 것에 관심을 쏟아부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뭔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먹이를 더 많이 주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욱 강력해지고 힘이 세진다. 내게 원동력은 짐승에게는 먹이를 주고 의심은 굶겨 죽이는 노력이다. 나는 이런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목표에 먹이를 주면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목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결국에는 섬뜩하고 파괴적인 집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억누르고 억압하면 목표는 틀림없이 시기, 두려움, 의심, 후회로 왜곡될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일을 성장시켜주는 것에 계속 집중하라. 그렇지 않은 것과 사람에게는 절대 시간이나 에너지, 자원을 투자하지 마라. 난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좋은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속 먹이를 주면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낮은 자존감, 소심함, 무능력,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형태의 노이로제가 사라진다. 왜일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관심은 온통 좋은 것에만 집중된다.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 더 낫다. 목표에 레이저처럼 집중하라. 목표는 새해 결심이나 일기장에 적어둔 구절, 범퍼 스티커가 아니다. 목표는 당신 삶의 행복과 성취에 필수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목표를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가끔 봐선 안 된다. 목표와 함께 먹고 자고 숨 쉬어라. 목표에서 초점을 돌리거나 눈을 떼는 순간 당신은 마음과 세상의 온갖 소음에 휩싸여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목표에 초점을 맞춘 채 잠들고 일어나라. 목표를 매일 아침 적고 매일 밤 읽어라. 목표가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목표와 하나가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목표를 이루게 해줄 수단으로 보일 것이다. 이 훈련을 그만두는 순간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에 굴레에 빠지고 만다. 목표가 계속 자라고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적은 목표를 5년 뒤까지 적는 일은 없을 것이다.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멘토로 삼아라. 그들의 책을 사고 세미나에 가고 인터뷰를 읽어라. 이동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스마트폰에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다운해 출퇴근 시간에 들어라. 핵심은 지식에 빠지는 것이다. 모든 지시와 목표는 마감 기한을 동반해야 한다. 당신의 목적을 명확히 알면 당신은 결코 번아웃 되는 법이 없다. 의심은 꿈을 죽인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스스로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지 못한다. 그들은 두려움에 휘둘린다. 의심은 사람, 조직, 결혼생활, 꿈을 해친다. 내 인생에서도 의심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현재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서만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 당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자아발견이나 남 탓하기는 이제 끝내겠다고 모두에게 명확히 밝혀라. 의심과 비난을 단호히 제거하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나는 미래에 집착한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꿈을 포기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조언을 구하지 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주거나 둘 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함께 보내라. 중요하지 않고 집착에 불을 붙이지 않는 일에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집착하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집착하는 사람은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다른 사람이 포기할 것임을 예상하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포기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도 똑같이 포기하라고 설득하려 할 테니 거기에 대비하라. 붙잡고 버텨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을 쟁취할 것이다. 나는 포기를 거부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기적이 모퉁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절대 물러서지 마라. 집착에 꾸준하게 연료를 공급해주는 일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무시하고 없애고 차단하라.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에 책임감을 나타내라.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던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아슬아슬하게 되게 세잖아요. 가끔 이런 책들을 읽어주면 의지가 막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너무 풀어져서 이게 마음 챙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게으르고 싶은데 하기 싫은 걸 다 미루고 안주하고 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편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저자가 느꼈던 것처럼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 좀 쉬엄쉬엄 하고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막 노력하고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좀 미친 사람처럼 할 때 주변에서 그걸 막는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에 있으면 자기도 또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좀 한쪽은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아니면 둘이 붙어 다녔을 때 좀 슬프게도 나쁜 쪽으로 둘 다 그냥 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같은 거 할 때 너무 쉬운 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내 수준에서 살짝 어려운 거 그런 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력을 잘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쉬운 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가려 만나라 이런 게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다 건전하고 다 착하고 좋은 의도만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잘못 어울려서 내 인생이 막 망가지고 나면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람 보는 눈? 사실 그 전에 내가 뭐에 집중하고 싶은지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먹이를 줄 목표는 뭔지 혹시 내가 안 행복하다면 너무 남이 나한테 바라는 걸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내용만 봐도 이 저자는 정말 성공지향적인 워라밸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각자의 성공의 정의가 다르겠죠?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뭔가 발전을 했다면 정말 좋은 인생인 것 같은데 만약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거였다면 이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어느 순간에 화가 확 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가는지 알면 근사한 기분이 든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근사하구나 이런 기분이 든다면 그게 바로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다들 스스로 원하는 걸 잘 알아서 매일매일 근사한 기분을 느끼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